다음 키워드 어디로입니다. 네, 어디로. 기사 같이 보시죠. 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5명 교체 가능성입니다. 네. 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라는 얘긴즉슨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겠죠. 내려오면 어디로 가느냐.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권 핵심부에서 한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한 장관에 대한 수요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 한 장관에 대한 여권의 수요는 꾸준하게 있었죠. 꾸준하게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그동안 출마합니까? 물어봤을 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나온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으면 나는 지금 내 법무부 장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후임 인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동석 의원님, 네. 떠밀려 나오는 겁니까? 떠밀려 나오기보다는 네. 주위에서 어느 정도 요구도 있었고 또 본인도 어느 정도 이 총선에 있어서 역할론을 어느 정도 대선 주자급이다 보니까 네.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지 않아서일까 싶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네. 들었지만 이미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인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봐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분명하다. 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저는 내년 1월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네. 이렇게 딱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결국 수도권 출마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에서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네.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와야지 이 분위기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출마를 위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네. 사직하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출마하는 것만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마는 1월이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출마가 기정사실이라고 하면 어디로 나온다는 얘기냐라는 건데 지금 이동석 의원은 수도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현재 거론되는 게 종로 얘기가 나왔죠. 서울 종로, 여야 접점 종로, 정치 1번가라고 얘기를 하는 종로가 나왔었고 강원 춘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아버지 고향도 거기 있고 하니까 춘천에 연고가 있으니 여기 어떻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강남 서초 얘기, 네, 여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보니까 강남 서초 얘기가 나오고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죠. 네, 윤석 대표님, 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 10번 어떨까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좀 이동석 의원은 수도권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도권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어디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처신과 행보에 본인의 선택의 폭은 이미 너무나 좁아져 있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한동훈이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맞아요? 지금 국무위원이 정치인이에요? 지역구 갖고 있나요? 아니죠. 정치인처럼 행동했다는 것 뿐이잖아요. 국회에서의 답변 또는 기타 다른 자리에서의 여러 행보들이 그렇다는 건데 그만큼 관심을 끈다. 근데 법무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나서도 그게 유지가 될 건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 때문에 네. 지금의 한동훈이 여기까지 온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한동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본인이 제가 이번에 총선에 나가고 저는 정치하겠습니다, 이게보다는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키는 윤 대통령이 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이동석 의원은 내년 1월쯤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죠.
한동훈 출마 원천 봉쇄하나 야당 9일 탄핵안 상정 검토입니다. 민주당이 9일에 탄핵안을 상정을 하면 출마가 원천 봉쇄된다는 얘기인 건데요. 왜 원천 봉쇄되느냐 보겠습니다. 탄핵안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일단 9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만약에 상정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이 이 상정이 된 그 시부터 바로 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퇴직이 좀 불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종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67일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근데 공직 사퇴 시한이 총선 D-90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되는데 이번에 직무정지가 걸리게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결과가 나오겠느냐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내면 원천 봉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11월 9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 민주당에서 올릴까요? 올리지 마십시오, 제발. 뭐 그거에 왜요? 이제 네. 홍 원내대표도 어쨌든 당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의 중이라고는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또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으요. 하지만은 총선 출마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의 선택이거든요. 국민들이 판단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선택받을 만하다. 그럼 선택하시는 것이고 민주당이 바라봤듯이 부족함이 많고 부적절했던 장관으로서 정치인 같은 공직자로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하면 또 판단하실 겁니다. 굳이 이제 이러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놓고 탄핵을 주도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공당이고 네. 아주 현명한 또 당 원내대표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 좀 현명한 판단, 다시 말하면 탄핵이 아닌 지금의 어떤 예산 국감이나 여러 가지 과정,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부적절함을 드러내되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아주 하수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신정현 의원님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입니까? 일정 부분 마이너스는 될 것 같아요. 아. 네, 수도권에서 출마를 한다면 일정 부분 젊은 세대 혹은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끌어오는 데는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뭐 국민의힘이 수도권 혹은 중도 쪽에서 아주 뭐 죽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던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카드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을 만회할 정도의 카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분석합니다.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나올 거다라는 걸 다 약간 좀 전제로 되고 이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사실 1월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의원이 1월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한동훈 장관 사실 정치를 할 때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한창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뒤늦게 1월에 하는 건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언제가 뭐 적시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당장. 네, 민주당이 아까 신정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네.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은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네. 지금 탄핵소추안 상정하면은 그 순간 오도 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해요. 정치 참여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각할 때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모를 일신하는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한동훈 장관 보고 가시밭길,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는 길 그런 길을 좀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누구나 가는 아스팔트 포장된 탄탄대로로 가지 말고 네. 험한 길로 좀 가라. 콕 집어서 어딜 말씀하시는 지금 걸까요? 얘기 나오는 뭐 서초 지금 있는 서초라든지 네. 종로에는 최재형 의원 있잖아요. 대권 주자까지 했던 분. 네. 또 비례대표 이런 건 편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고향 춘천도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고 네.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서 한 번도 최근에 한 10년, 20년간 저 국민의힘 보수에서 당선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좀 제대로 표박 관리를 안 한데 약한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렵다는 이런 데 곳. 가서 해야지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 험지 출마 친윤 그 영남 쪽에서 험지 출마 이게 같이 탄력이 붙죠. 누구는 험지 출마라고 하고 누구는 탄탄대로 노른자이만 가면은 그게 네. 되겠습니까? 맨 뒤에 서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앞으로 가겠어요? 앞에 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야죠. 한동훈 장관이 가야 될 길은
험한 길 가시밭길이라고 봅니다. 아, 한동훈 장관 지금 즉시 나와서 가시밭길을 걸어라라는 조언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